오후 들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장을 탈탈 털어서 수사해보는 종목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죽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50대 대표 비주얼 그리고 대표의 지적으로 면모를 부여하신 이 두 분 대표님과 함께 오늘 종목 수사대도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수사를 진행해 볼 구역은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장까지 강했고요. 오늘장에서도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합니다. 이제는 소부장 쪽으로도 탄력이 올까 하는 기대감 안고 시장 바라보고 계실 텐데요. 이 반도체 안에서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분의 종목 제주반도체 그리고 ISC입니다. 먼저 제주반도체부터 들어볼게요. 오전부터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제주반도체를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20%나 올라갔는데 이거를 사라고? 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뭘 사야지?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고 순환매가 어느 정도 돌았는데 뭘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실 거예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마무리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탑 내에서는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갔고 삼성전자가 후발주로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내에서 흐름을 보게 되도 전공정단에서의 소재주인 한솔케미칼이 최근 내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후공정단에서의 종목 중에서 리노공업이 최근 주가의 상승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이렇게 순환합니다. 계속 돌거든요. 이 순환매를 잘 타게 되면 수익률을 극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탑 제외하고 소부장단에서의 순환매 다음 타켓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전공정, 후공정, 그 다음에 보통 온디바이스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대표 종목이라고 하는 데는 제주반도체죠. 그리고 제주반도체의 주가 특성을 보게 되면 어제도 좀 올랐고요. 오늘은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제주반도체의 주가가 연속성을 보여주는 주가의 흐름들을 과거에도 최근에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반도체 순환 흐름에서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또 여기 양자 컴퓨터랑 미국에서도 아이온큐 같은 경우 오늘 약간 조정받았지만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 반도체가 오늘 20% 가까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도 관심을 한번 노려볼 만한 순환매와 양자 컴퓨터의 흐름이 연속되어지는 상황의 모습을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구간에서 추가 상승 흐름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요. 연속성을 띠면서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주셨거든요.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사실 저희에게 중요한 건 그렇죠. 가격 전략이긴 합니다, 대표님. 우리가 이제 최근 내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2,600포인트에서 3,100까지 올 때까지 조정받으면 사야지, 조정받으면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한 이렇다 할 만한 조정 없이 그냥 주가 쭉 올라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강세장에서는 일단 엔터키를 치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을 잡아가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 수준에서 일부 진입을 하신 다음에 목표 가격 한 24,000원까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손절은 16,500원을 잡아가시면서 현 시점부터 한 3차례 나누어서 우리가 공략을 해보고 손절이 오게 되면 손절로서의 대응으로 가져가는 강한 종목은 그 시점에서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종목 따라잡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아주 강력한 오늘의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제주반도체 저희가 목표가는 24,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16,500원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 보시죠. 자, 제주반도체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강하게 말씀이 주셨거든요. 거기에 맞서는 종목 ISC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소켓 관련되어 있죠. 테스트 소켓. 네, 그렇죠. 말 그대로 반도체 테스트하는 그런 부품 만드는 건데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 때문에 오늘 봐야 한다고 주시는 걸까요? 네, 뭐 ISC, 그러니까
전일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그 연속성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ISC 같은 경우는 뭐 전일 뉴스가 나왔죠. 뭐 노르웨이 중앙은행, 그러니까 뭐 노르웨이 중앙은행보다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펀드에서 지분 5%를 인수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왜 그러면 ISC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뭐 ISC 같은 경우는 이제 SK그룹의 이제 산하 그런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K가 인수했을 때의 주가에 비하면 지금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게 이제 그동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감까지 작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의 업황은 개선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향후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AI 반도체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테스트 소켓과 관련된 아니면 테스트와 관련된 이 여러 후공정 쪽으로도 같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ISC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SK 엠펄스로부터 이제 아이세스, 그다음에 테크드림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이세미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아이세미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을 이제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대표적인 이제 AI 가속기에 대한 모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스피드 버닝 테스트, 그다음에 HBM용 제조용 소재 등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SC 입장에서 기존의 데이터 소켓에서 이런 후공정 관련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것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상반기에는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뭐 IC이나 아니면 AI 반도체용 제품군의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아이세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마 이제 6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아마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ISC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ISC의 실적 개선세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 한 9만 주, 그 다음에 연기금도 한 7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이렇게 외국인 연기금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차트를 보면 뭐 올랐다가 지난 한 4월부터 옆으로 좀 긴 그런 구간이 좀 길었습니다. ISC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금 억눌려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뭐 최근 이런 이제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주가는 뭐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 고점 수준이 이제 67,000원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내려오기 전 가격이 8만 원대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ISC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확대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가는 전고점인 67,000원 잡아드렸는데요. 손절 라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나와 있는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5만 원 정도 계속 지지선을 보여 있기 때문에 이 5만 원을 깨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손절가는 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수사구역 반도체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수사구역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사구역 바로 건설입니다. 건설 관련해서 이슈 불어온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역시 중동 지역의 분쟁이 해소가 되는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럼 미사일로 인해서 무너졌던 건물들 다시 세워야 할 것이고 인프라도 재건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대표님의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에서 두 분의 선택은요?
DLENC 그리고 한샘이었습니다. DLENC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원전 관련해서 SMR 관련된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과 함께 관련한 내용으로 최근 주가가 일부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 건설주들이 전반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재건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하나의 이슈가 있겠지만 이번 신정부에서 건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응도로서의 오늘 움직인다라고 우리 해석이 되고 있죠. 이번 신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리모델링, 재건축 이쪽에 특화되어서 진행을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재건축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DLENC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재건축 관련해서 강남 쪽에 수주한 것이 1조가 넘습니다. 업계 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흐름으로서의 판단이 되는 부분은 우리 희영 앵커 아파트 혹시 사시나요? 저는 아파트 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파트 브랜드 중에서 하이엔드급으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인지도가 쑥쑥쑥 올라가고 있는 브랜드가 혹시 어떤 브랜드인지 아실까요? 어느 쪽일까요? 예전에는 한 네. 5년, 7년, 10년 이때만 해도 자이에 살고 싶다. 아. 또는 포스코의 브랜드 있잖아요. 캐슬. 네네. 또는 이런 등등등의 브랜드에서 살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DLENC 과거에는 대림건설이었어요. 네. 이 편한 세상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DL 사명을 바꾸면서 추구하는 브랜드가 아크로입니다. 아크로. 알고 여의도에도 있습니다. 아크로가 한진해운 건물에 이제 크게 굉장히 비싼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짓고 있죠. 주상복합을. 그래서 DL 그룹 차원이 이제 변모했습니다. 과거는 이 편한 세상에서 아크로라는 하이엔드급 브랜드로 변화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DLENC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오늘 꽤 많이 올랐어요. 건설주 치고는 오늘 굉장히 주가 상승 흐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큰 이유 중에서도 최근에 건설주가 움직이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은 PF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DLENC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00%밖에 안 됩니다. 보통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 정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유명한 현대건설도 한 150%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고 수주를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은행 차입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입금에 의한 부채 비율이 일정 부분 건설사들은 높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DLENC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도 낮고요. 그리고 현금 유동성 자산도 기업 내 한 2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우량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오늘 굉장히 탄력을 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해당되는 상황하에서 부담스럽다. 건설주가 15% 올라갔는데 이거 사도 될까? 라고 많이들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리모델링, 재건축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이엔드급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지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서의 내용은 회사의 재무적 가치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DLENC 가격적으로 오늘 상승은 좀 부담스럽지만 관심권을 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DLENC 무려 세 가지의 이유를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여기에 하이엔드급 아파트 브랜드 가지고 있죠. 인지도 상승에 대해서 이 DLENC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대목이고요. 또 재무 가치도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설명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역시나 가격 전략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따라잡기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목표가를 보고 가면 또 하나의 지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고 갈 수 있는.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좀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발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지 않습니까? 장기 맞습니다. 투자도 어느 정도 투자 가치 측면에서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저는 DLENC 같은 경우는 꼭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라고 하기는 너무 짧지만 최소 2주, 3주, 한 달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서 접근할 때에도 충분히 어떤 수익성 가치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거래량 대량으로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세 흐름에서 최근 내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가운데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통상 우리가 주가가 막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고점 징후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많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또는 매물 소화로 보통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DLENC의 현재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조금 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주 자체가 주가 수준에서의 장중 15%,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줬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에서의 고점 대비 밀리는 추세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가격적으로 볼 때는 이 지난 고점, 앞에 고점이 여기 있죠. 가격적으로 한 54,000원 부근에 아래로는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공략하셔서 목표 가격 한 7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장기가 아닌 어떤 중기적 측면에서 그리고 손절은 짧게 한 5만 원 정도로 판단하시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건설주대에서의 흐름으로 DLENC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DLENC 중기적으로 목표가 7만 원 봐보시고요. 손절가 5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한샘입니다. 한샘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인테리어와 관련이 되어 있죠, 대표님. 그렇죠. 일단 뭐 오늘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뭐 강한 이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재건에 대한 이슈, 그다음 또 SMR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뭐 국내적인 것보다 이제 국외적인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과연 연속성이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이제 중동 리스크가 없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국내적인 그런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건설 관련된 부분, 뭐 여러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김대중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제 신정부가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 관련돼서 뭐 건설사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 이렇게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자재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해도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재는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자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은 경기가 조금 주춤거리기 때문에 노후 주택에 대해서 뭐 리모델링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노후 주택에 대한 그런 이제 개별적인 리모델링도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건설 기자재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 상반기에는 조금 실적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뭐 계엄 이후에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조금씩 회복될수록 관련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CBO를 이제 플랫폼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한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CBO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이제 채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제 병행할 수 있는 채널로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 특히 뭐 한샘 같은 경우는 뭐 건설 기자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커머스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대주주가 이제 IMM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가 갖고 있습니다. 전체 지분의 이제 35%를 갖고 있고 이 외에 자사주를 29%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법 개정안 내에서 지금 주요 이슈가 되는 게 자사주 처분에 관련된 그런 이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29%의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선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이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향후에 매각과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연기금이 최근 한 달 동안 7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 수준도 계속 지금 우하향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이제 4월 달 이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2%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48,000원대인데 지금 1차 목표 가격은 5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은 4만 원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가 5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4만 2천 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마지막 섹터는 조금 빠르게 구역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구역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현대 위아 그리고 코리아 FT 챙겨주셨는데요. 빠르게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현대기아고요. 자동차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형주에서 순환매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현대야도 현재 가격 수준에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6만 원, 좀 높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주가의 상승 흐름을 진행시키면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의 순환 흐름의 우량주 상황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현대기아가 과거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어떤 탄력적 움직임이 또 많이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6만 원 가격이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부터 관심도를 가져가시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이고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 위아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코리아 FT도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잡아가 볼까요? 네, 자동차 미국 관세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 출렁출렁이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옆으로 계속 좀 횡보하는, 장기간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이제서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27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주가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옆으로 횡보를 했지만 한 5만 6천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손절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4,400원 정도에서 손절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FT 받아봤습니다. 목표가는 5,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 잡아드렸고요. 이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 잘 정리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 대표님과는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